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정말 좀 어려워하시죠. 포트폴리오 뭐 손절을 해야 되냐, 가져가야 되냐, 뭘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이제 하락한 원인은 간단하게 잡을 수가 있고, 이제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한 금리 상승 인상 신호,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이끌었던 기술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증가, 목표치를 좀 상향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리고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이제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올라간 주식들이 떨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진 주식들이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투자처가 바뀌게 되죠. 그럼 바뀌게 되는 이런 주도주 전환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증시가 많이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게 뭡니까? 증시 버블이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조심해야 된다 라는 이슈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나왔는데, 최고점 찍고 나쁘지 않게 횡보하고 있죠. 물론 3000포인트를 이제 2번 정도 이탈 크게 했었습니다. 게임스타 사태가 있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1.63%를 이제 거의 2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오고 있구나 라는 우려로 해서 올라갔는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재료죠.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파월 연준의장이랑 앨런 재무장관이랑 금리 인상 안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금리 인상 안 한다고 못을 박았고, 여기에 이제 이 금리가 지금 발작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를 이제 경기가 회복하면서 막을 수가 있다. 경기가 회복하면서 당장 어제 미국이 이 경제 성장률을 7%로 전망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던 거예요. 이거 중국이 6%를 제시했고 미국이 7%를 제시한 만큼 엄청난 이 경제 성장을 전망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침체를 겪었다는 기사가 1월 29일날 났습니다. 1월 29일날 나고 3월 13일날 7%로 전망했어요. 그러니까 두 달 만에, 한 달이죠. 어떻게 보면 한 달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에서 최고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바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뉴스, 신문, 뭐 유튜브 많이 보시죠? 뭐 정말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와서 주식 강좌하고, 무슨 최근에 저 말도 안 되는 뭐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증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많은 세계 전문가들은 증시가 더 간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더 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더 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번의 급락이 지금 나왔습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 이탈하면서 이때 많이 손절을 많이 나왔을 건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 한번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위 업종들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증시들이.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제 셀트리온 같이 제약바이 업종들은 좀 제외하고요. 밸류에이션이 워낙 낮으니까. 그 외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못 참아서 많은 분들이 단기적인 뉴스에 있으니까 손절을 해버리는 거죠. 이 공포에. 증시는 다시 올라가고 있고, 성장률을 중국 6%, 미국 7%로 제시하는 그런 화랑의 경제가 다시 오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 많은 이 부양책도 펼쳤고, 부양책 이후에는 분명히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앨런 재무장관과 파월 연준 의장은 2023년까지 완전 고용이 일어날 때까지 안 하겠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임기 한지 이제 1년도 안 되는데 금리 인상해버리면은 이게 안 되죠. 흔히 말해서 공격할 거리를 줄 수가 있죠. 금리가 화랑이었다가 자기 당선되고 1년 만에 금리 인상되고 조정 나오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를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 되고, 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금리 발작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이런 이 영화 빅쇼트 같이 떨고 있는 증시, 리먼 사태죠. 그런 것처럼 증시에 대한 거품을 우려하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품들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품을 이용하는 사람, 그런 그 불안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당장에 오늘 내일 증시가 3일만 떨어져도 이 유튜버라던가 뉴스 난리 납니다. 경제TV 같은 데서 떨어지네, 더블 딥 현상이 올 것이다, 이제 유동성 파티 끝났다, 똑같죠.
그게 뭐냐면 그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공포가 생겨야지 자기들의 뉴스를 보고 자기들의 채널을 구독하고 자기들의 상품을 사고 자기들에게 이 관리를 받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팩트.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겁을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영업 방식이에요. 겁을 주는 거고 사실은 이런 겁을 주든 뭐 긍정적으로 전망하든 원래 주식이 50대 50이라 치면은 아직은 증시를 상승하는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경쟁이랑 뭐 연관이 되겠지만은 이 정말 많은 이 뭐 투자 심리라든가 아니면은 흔히 말해서 기대감, 투자, 투기 자본까지 정말 다양한 자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현상이 증시를 덮쳤고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전대미문의 부양책들을 쏟아내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4차 재난지금 또 나오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아직 아무도 가지 못한 길을 전문가든 뭐 투자 멘토든 뭐 우리든 개인 투자자든 주린이든 다시 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 차이에 대해서 한 발짝 두 발자국 앞서겠지만은 저 멀리 출구가 언덕인지 내리막길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에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항상 정보를 다각화로 지금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정보에 대한 이 전망보다는 상황을 인지하세요. 상황을 인지하고 증시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해도 다음날 오를 수가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항상 그 상황에 대비하는 게 맞는 거지. 정보, 뉴스, 지식, 유튜브 막 전문가들 많이 말하잖아요. 이거 뭐 오를 것 같다. 아씨 오르면 자기가 사가지고 그냥 3대 잘 먹고 살지. 그런 거 왜 유튜브 이런 거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모르는 거를 인지하는 사람과 인정해서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모른다 하는 거를 내가 모르는 게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게 가장 위험한 거죠. 자기가 모르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데도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차이점이 생길 뿐이지 우리는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항상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각적인 이 정보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에 많이 털리셨죠, 여러분들. 주식 떨어지고 막 비트코인 떨어지고 하니까 아직은 올라갈 이유가 이슈가 더 많이 있다. 이 점은 꼭 체크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시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서 좀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